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바닥권에서 또다시 급락을 때려 맞은 모습입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도 사실 투심 잡기가 어려우실 수 있고 올해 연중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서 앞자리가 다시 14,000원대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모로 걱정이 상당하실 것 같은데요. 손절할까 말까 하루에도 몇 차례씩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하시더라도 멘탈은 꼭 붙들고 계셔야 하고 현재까지 이미 대응이 안 되신 분들은 더더욱 정리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영상에서는 앞으로 어디까지 더 떨어질 수 있을지 대응 방법과 그래도 좀 기다려봐야 하는 내용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토 유튜브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고 유한타만 사용해 주시면 무료방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1년이 넘게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수급이라던가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 종목 추천, 시장 상황,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신규 종목은 최대한 좀 자제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고려 신용 정보만 추천을 드려서 1차로 10% 이상 이렇게 좀 수익 청산을 드렸고 현재 구간에서도 9% 남은 물량 수익 중에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나 안정적으로 좀 수익 창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무료 정보방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한타만 사용하시면 모든 게 무료입니다.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요즘 들어서 주식시장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넘어서 좀 패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체감상 1% 정도의 급락은 별로 안 빠졌다고 느껴질 정도로 우습게 3%씩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전일 종가상 약 반등으로 지수는 좀 플러스로 만들고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까지 오전 1시간 정도는 또 지수가 반등 속임수가 있었죠. 그 수급 자체가 처음부터 좋지는 않았는데 상승으로 좀 꼬드기고 투매가 나온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도 전일 1420원 초반까지 소폭 하락하는 듯 보였으나 오늘 장중에 1440원을 또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5%, 코스닥은 3.47% 하락을 했고 이번 주 들어서 3일 연속 연중 저점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무려 5% 이상 이렇게 급락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 이상 또 폭락을 했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에 휩싸이면서 좀 크게 빠지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종목들이 얼마나 떨어졌다 보시는 건 의미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을 보는데 가장 간단하면서 확실한 건 환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금리라든가 외인들의 투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상황이 모두 녹아 있는데요. 환율이 1,300원일 때 지수와 수급들은 어느 정도 좀 버텨내기도 했으나 환율이 이렇게 1,440원까지 폭등을 한 이후에는 지수와 수급은 전혀 버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우리 증시는 러시아 전쟁부터 좀 시작을 해서 인플레이션, 연속적인 또 자이언트 금리 인상, 여기에 또 연준의 매파적인 긴축 정책 플러스 경기 침체 우려까지 한 번에 나오기 힘든 악재들이 좀 겹쳐서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은 여기에 환율에 또 급등까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현재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투매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환율이 어느 정도는 안정세를 찾아야 시장이 바닥을 논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환율도 계속 상승할 수만은 없습니다. 안정화될 때까지만 내가 좀 버틸 수 있다면 또 연달아 몇 개월 반등장이 오고 이번에 아픔이 또 치유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버텨낼 수만 있다면 앞으로 또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원정 관련주들 간단히만 볼게요. 사실 이번 주 지수가 6에서 한 7%
이렇게 폭락을 하는데 버틸 만한 종목들은 좀 없었을 것이고, 지금 종목에 대해서 논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거의 5.7% 급락을 했고, 이번 주 같은 경우 13% 가까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스피 하락 대비 2배 정도면 진짜 딱 빠질 만큼만 빠졌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빠지는 자리가 상당히 좋지 않았죠. 15,000원까지 오늘 이탈을 하면서 앞자리가 또 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되면 투매 현상이 더 나올 수 있고, 작년 5월 말 이후에는 또 경험하지 못한 이런 가격권이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이 상태, 환율도 계속 이 상태라면 추가 하락 우려감도 큰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또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시기 약해진 투심을 어떻게든 좀 부여잡고 추스려야 하는 상황으로 손절만이 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매도에 대한 하락이라고 좀 생각이 들지만, 지수가 과하게 좀 영향을 받은 만큼 반드시 반등은 또 강하게 찾아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대감이 좀 없으신 분들은 한 번의 청산은 심리적으로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좀 극분할로 상승할 때마다 비중 축소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외인들은 시장에서 좀 큰 폭으로 빠져나갔는데요. 웬일인지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후 2시가 넘은 시점부터 외인들의 매수세가 붙어 주었습니다. 오늘 외인은 163만 주 순매수가 되었고, 프로그램도 외인들 따라서 162만 주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창구에서는 JP모건이 90만 주 가량 순매수가 되었고, 이런 물량들을 제외하면 80만 주 가량 외국계에서도 순매수가 되었는데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100만 주 가량 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외국계 수급들은 매수세로 좀 이어졌고, 기관들은 여전히 매도로 일관을 했습니다. 기관의 전체 또 43만 주로 매도로 잡혔는데요. 연기금이 29만 주나 이렇게 좀 나가면서 6일 연속 큰 폭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인들의 매수 물량은 또 대부분 오늘 개인들이 또 던지고 나갔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외국계에서 큰 물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이 마이너스 7.5%에서 종가가 마이너스 5.7% 수준이면 한 1% 정도밖에 올리지 못했는데요. 5장 들어서 저가 부근에서 외인들이 조금씩 물량을 사들여 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 이런 수급들이 좀 몇 날 며칠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외인들이 현재 구간이 바닥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아직은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겠고, 외인들과 기관들이 좀 양매수로 좀 연속적으로 이렇게 좀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좀 반등이 나올 시점이 아닐까 생각만 먼저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의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메인들이 최근 3일 동안 또 200만 주가 넘게 유입이 되면서 공매 비율은 3% 4%대까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공매 잔고 같은 경우는 9월 23일 기준자 1490만 주로 소폭이긴 하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고, 대차 잔고와 그리고 잔고 금액 같은 경우도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외인과 기관들의 이런 매매 수급 동향과 그리고 공매도의 이런 동향을 보면서 현재 상황을 파악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이 현재 상황에서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시장에서는 블록딜이라는 악재가 만든 하락이 시장 폭락 그리고 환율 쇼크와 함께 과대 낙폭 구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들의 상승 패턴을 좀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탄력이 좀 붙은 이후에 이런 조정 구간이 발생을 하면 대부분 상승이 시작됐던 이 구간에서 다시 반등이 나왔던 흐름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번에 상승 탄력이 붙었던 가격 구간은 17,400원 구간에서 좀 시작이 되었는데 악재가 터지고 좀 과하게 좀 하락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17,400원은 이탈했고 16,000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15,200원까지 좀 중요 구간들이 이탈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달려 있을 것 같고 어디까지 주가를 내릴지는 세력들이 어디서부터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올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만 구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연중 저점을 좀 이렇게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다음 지지 구간은 대략 14,100원에서 13,700원 정도에서는 꼭 지지가 나와야 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국가 정책주의다 보니 다시 이슈가 될 때까지 그리고 시장과 환율이 정상화가 될 때까지 좀 추매를 하면서 버티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고 단 지금은 추매를 섣불리 진행할 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더 이상 기대감이 좀 없고 손절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한 번에 전체 물량을 정리하기에는 좀 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자리가 좀 나오고 나서 비중 축소를 해 나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뭐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3, 4일 내에는 기술적인 반등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은 하루빨리 바닥에 잡히고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좀 기다려야 하는 이런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슈 간단히 보고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원전 막판 수주전 총성 없는 전쟁이고 내달 우선 협상자 발표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폴란드가 신규 원전의 안정성 평가에 착수한다. 안정성을 입증하고 사업자 선정에 속도를 내며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의 EDF, 피티기는 경쟁을 펼치고 있다. 폴란드에 따르면 국영기업 폴란드 원자력발전공사는 현지 원자력 청장에 신규 원전의 보안 검증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보안 검증은 원전의 안전 관련 솔루션이 엄격한 표준을 충족하는지 살피는 절차로 다양한 상황에서 원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사건 사고의 확률을 평가해 원전의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다룬다. 원자력 청장은 원자력발전공사의 신청에 따라 국내 기준을 모두 고려해 안전 솔루션 평가를 할 계획이다. 폴란드 정부는 6천에서 9천 메가와트 규모 원전 6기를 이제 건설 추진하고 있고 2033년 1기로 시작으로 2043년까지 6기를 구축 완료한다는 목표다. 최종 사업자는 곧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10월 초에 계약자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었다. 폴란드 정부가 입찰을 서두르며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EDF도 분주해졌다. 한수원은 지난 4월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현지 정부 인사들과 활발히 교류를 했고 최근 폴란드를 방문해 전략적 에너지 인프라, 전권 대표, 기후 환경부 차관을 만났다. 원전 기술력과 안정성을 알리고 수주 의지를 내비쳤다. 웨스팅하우스도 좀 제안서를 냈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작년 7월 또 바르샤바에 지사를 세우고 본격적인 수주 활동을 펼쳤다. 이어서 또 간단히만 보시면 한국 SMR 우수성 175개국에 홍보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제1차관이 전세계 175개국에 우리나라의 원전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30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66차 국제원자력 총회에서는 한국 정부를 대표해 기조 연설자로 나섰다. 한국의 안전한 원전 설계, 건설, 운영 기술과 상용화 경험들을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가면서 해외 원전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밝혔고 특히 세계 각국에서 앞다퉈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SMR에 대해서 한국이 스마트 원자로 개발 경험 보유를 공개했다. 또 SMR 안정성 확인을 위한 규제 체계 및 관련 기술 개발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SMR 개발 선두국임을 밝히고 SMR 수요가 있는 회원들과 협력을 제안했다. 오태석 차관은 이번
원자력 기구 총회를 계기로 영국, 폴란드, 미국, 프랑스, EU 등 주요 협력국 수석 대표와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국의 우수한 원전과 원자력 기술을 홍보하는 등 수출 외교 행보를 이어갔다. 간단히만 이런 내용으로 읽어보고 시장이 안 좋고 좀 주가가 급락할 때는 나쁜 기사들을 보기보다는 또 좋은 기사들 그리고 앞으로 기대감은 어떤 걸 가져야 하는지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는 건 원전 수출에 대한 이런 기대치가 확신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와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달 폴란드 우선 협상자 발표부터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하기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나 꾸준히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다 설명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